3합칠 못 맞출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러면? 내신이 지금 1.5가 되는데 3합칠을 못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최정호입니다. 오늘 상담반에는 어떤 고민을 가진 학생분이 찾아왔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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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고등학교 2학년 박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정 엄마 조지연입니다. 오늘도 좀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머니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언어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안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문계열 쪽으로 과를 가려고 하는데 자연계열 공과대학에서 요구하는 물리학을 신청을 해서 학생이 수강을 했군요. 네. 뭐 주변에서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반대하시지 않았나요? 네, 학교에서 물리쌤 빼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말리셨어요. 물리쌤은 환영한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물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언어학이 약간 컴퓨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이랑도 좀 연계가 되고 있다고 해서 물리학 선택하고 싶었어요. 학생 생각에서는 이건 전략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군요. 네. 학생의 고민은 뭔가요? 고려대 언어학과가 일지망인데 신설학교의 첫 입학생이라서 학교 입결도 없고 되게 불안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모호하다. 사실 요즘에는 선배들의 입결을 따라서 후배들의 입결이 좀 결정되고 이러한 시기는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자사 특목고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 내신만 비슷하다고 그 입결을 추론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선택 과목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은 학교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활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준도 깊이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없고 선배들의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일단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학생부 관련해서도 뭐 고민이 있어요? 언어학과가 과학적인 역량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생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혹시 학종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해요. 이도저도 안 될까봐 좀 방향성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고민이 있군요.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언어학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둔 것 같아요, 학생이. 네, 조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1학년 때부터 언어학과를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생들의 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학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 대학이 많지가 않아요.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부산대가 언어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뽑고 있어서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학교밖에 안 뽑는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 알고 계셨나요? 몇 개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일단은 충남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서울대 고려대밖에 없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보거라 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또 막 안 되니까 다른 것 좀 생각해보자 해서 자연계열 쪽으로. 결론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쉽게 따라하면 조금 안 되는 전략이기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의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 학생은 일지망이 고려대 언어학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학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고려대 언어학과를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한국외대 자연계열 AI 인공지능. 이게 마지노선 대학인 거죠,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정님은 모르겠어요. 소정 학생은 네.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마지노선은 건동홍종 건동까지 가면 만족해요? 아니요. 고대밖에 나를 만족시킬 대학은 없다. 확고하군요. 알겠습니다. 고대 언어학과 말고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놨던 대학과 학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고려대 언어학과 말고는 아까 엄마가 얘기하셨던 한국외대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 아니면 그냥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 국어국문학과 아니면 다른 어문학과 가가지고 언어학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학과는 완전 언어학과에만 만족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열려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러면 먼저 내신 성적부터 보도록 할게요. 1학년 1학기 1.61, 1학년 2학기 1.3, 2학년 1학기 1.58 해서 총 1.5 나왔어요. 인문계 학생들이 1.5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성적입니다. 조합별로 다시 한번 짜보면 특이점이 있어요. 영어 등급이 비교적 다른 과목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고, 대신에 과학이 1.0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올해 25학년도까지는 외대, 그다음에 경희대 이 정도가 인문계에서 국수영사를 반영을 해주는 대학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입시를 치르잖아요. 26학년도 국수영사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생한테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대나 서강대, 성대 이런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도 정교과를 다 반영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조합상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어가 조금 타 과목에 비해서 좀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것도 고민이에요. 2학년 2학기 때는 조금 중간고사 봤죠? 네, 등급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3등급. 정말 못해도 2등급까지는 올려줘야 네. 돼요, 우리. 알죠? 어문 계열 아니면 뭐 인문과학 계열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언어학 쪽으로 지금 가고자 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좀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9월에 모의고사 봤죠? 네. 어떻게 나왔나요? 국어 1, 수학 3, 영어 3, 세계지리 2, 동아시아사 3 나왔어요. 국어 과목 1등급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목이에요. 난이도를 좀 많이 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학생은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학영은 지속적으로 3등급을 받고 있어요. 네. 특히나 내신에서도 지금 영어가 조금 등급이 제일 아쉬운 과목이었는데,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조금 3등급이 나와줍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원점수가 또 이제 2등급에 가까운 3이 아니고 4에 가까운 3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 좀 불안한 게, 모의고사가 수학이 이제 재수생까지 끼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도 난이도가 조금 변하면 3이 아니라 4까지도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과목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4개를 다 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되, 등급을 뭐 수학, 영어를 무리해서 뭐 1등급까지 목표로 잡으세요. 이거는 좀 아니고요. 한 3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좀 공부하자. 대신에 국어는 1, 탐구도 둘 다 1, 1. 이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나요? 아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이 좀 판단을 했을 때 생기부가 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읽어보셨을까요? 네. 어떤 것 같나요? 아쉬운 게 얘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좋은 생기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첫 번째로는 수업을 하잖아요, 교과 시간에. 그리고 곧바로 추가 탐구를 합니다. 이 추가 탐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학습 도구도 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통합사회 과목 중에서 문화변동 양상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고 사라지는 소수 언어에 대한 주제 탐구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체 발달 측면에서 분석하고 보존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보고서를 작성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어에서 음운 변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언어의 역사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사를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 비판을 통해 학교 문법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통찰력이 돋보임. 이런 서술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 과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과목에서 계속적으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평가가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의미 없는 교사평가가 아니에요. 그 탐구 활동을 한 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주도적으로 한다,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로 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주제로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본질이 뭘까, 언어적으로 좀 풀려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드러나거든요. 그게 좀 특이사항이고, 다른 일반고의 학생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특이점은 AI 관련 활동들이 있어요. 여기서 인공지능 발달 중에서도 이제 번역 기술, 인공지능 활용돼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다뤄본다든지, 이러한 점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관심이 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편이고, 2학년 활동 중에서도 혹시 AI 관련된 활동들이 있나요? 수학 시간에 인공지능이 음성 언어 인식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탐구 활동 하나 했어. 그리고 AI 융합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코딩이랑 로봇 같은 거 아두이노로 만들어서 한 다음에 거기 쓰인 센서 같은 거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거 하나 했었고. 완전 이거는 뭐 기계나 전자 이쪽을 준비한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2학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더 거의 자연계 학생들이 하는 활동만큼 나와주기 때문에 좀 고민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마저도 사실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학생이 잘 알아본 거예요.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언어학과, 아니면 충남대 언어학과, 부산대 언어학과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뭐 전산 언어학 네. 아니면 컴퓨터 언어학이라는 이름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실제로 코딩을 해보고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로에 되게 애매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더 다른 학생과는 차별화된 언어학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문 계열을 준비하다 학생들도 많이 돌리거든요. 외국 학생들이 경쟁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과도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저는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과목들이 뭐 다 좋았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고, 근데 뭐 모든 과목이 다 좋아야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이제는 조금 그런 활동들을 축소시켜도 될 것 같다. 언어학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뤄줘도 될 것 같다. 방향성을 조금 그쪽으로 더 축약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까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전형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두 개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가 3등급이었잖아요. 네. 영어가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게 고려를 해봤을 때 제가 미리 내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1.52가 되고요. 국수형사 과도 1.52가 돼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고려대 언어학과, 서울대 언어학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써야 됩니다. 어떠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서울대, 우리 딸이 서울대라니. 무조건 그냥 최고는 고려대, 안 되면 그냥 외대. 서울대 생각 좀 했었죠, 그래도. 아주 약간은 어머니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라인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마지노선은 외대까지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중앙대, 지역균형, 인문대학, 교과 전형이에요. 최저가 3합 7이거든요. 3합 7 못 맞출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러면? 아니, 어떻게든 맞춰봐야죠. 내신이 지금 1.5가 되는데 3합 7을 못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어는 떨어져도 저는 2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국어를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을 고정으로 하고, 탐구는 둘 다 1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2등급을 확보를 하는 거고, 나머지 과목에서 하나만 3등급이 나오면 돼요. 수학이든 영어든. 그러니까 3합 7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중앙대 지역 균형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위로 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종합 전형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과 성적으로만으로도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정말 등급이 안 나오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지금까지의 등급과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 교과 전형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강대도 지역균형, 인문학부, 한양대도 교과 전형, 추천형, 성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 인문과학 계열, 그 다음에 대망의 고려대, 여기도 종합 전형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학교 추천 전형 해서 3개 합 7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건 최저도 조금 완화가 돼요. 탐구 2과목 평균을 봤거든요, 올해까지는. 근데 이제 한 과목만 봅니다. 대신에 내신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남는 거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언어학과.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결과적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하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교과 전형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종합 전형 준비한 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 3개 대학은 서류를 같이 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써볼 수 있는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 전형을 또 한 가지 조금 더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냥 내신이 되니까가 제일 우선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인원이 조금 많잖아요, 학교가. 네. 이렇게 되면 등급을 제대로 종합 전형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전국 평균이 일반고는 200명이에요. 그러면 200명인 학교에서 이 등급대 학생이랑 500명짜리 학교에서 지금 학생이 등급대랑 비교하면 당연히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굳이 종합전형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교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이제 변수는 뭐냐면, 07년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조금 쉬워지는 해죠. 07년생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입결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수시 원서를 내년에 쓰시게 될 거잖아요. 그럼 조금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더 많아지겠죠. 1등급 받는 학생도 더 많고 2등급 받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해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써볼만 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을 쭉 받아보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기부도 좋다고 말씀해주시고, 과목 선택 물리 듣거나 그런 것도 되게 잘했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난 되게 안심이 됐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생기고 1학년 때 그게 제일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해주셔서 좀 마음이 놓이고 무조건 학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과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좀 돌이켜 봤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상담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입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니브클래스 입시 상담반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